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같이 체크해 나가면서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10시 36분 기준이고요. 여러분, 제가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매크로가 안 좋아요. 매크로는 쏘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반영된 것들도 있고 높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수급 현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크로 현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크게 안 좋냐, 뭐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상호관세에 관련된 부분만 남아있는 부분,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매크로 악재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고, 단기적으로 수급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3,100 좀 넘어간 수준에서 지금 3,040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대략 보면 주가지수가 상당히 또 조정을 받는 느낌이 나니까, 또 개인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 불안한 마음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또 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눌러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지표 보면 3,040이에요. 3,040을 아래로 깨트려버리면 지들도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3,046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하면. 아랫방은 크게 열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 양봉 자리 정도 수준에서는 또 평단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7월 9일까지는 어떻게 다 크게 저상이 상방으로 터질 확률은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잘 활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눈치껏 좀 생각을 해보면 반등 치고 올라올 만한 내용들은 7월 9일 사이에는 뭐냐? 무풍, 그러니까 관세 무풍 지역,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두루두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에 제가 이번 주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좀 추정치를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내피셜을 작동시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기타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관련된 것들 같이 이야기 드려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천천히 한번 또 설명해 드려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버텨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플러스 상태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뭐 여기 올라오는 이 라인까지 올라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바이오 제약 이 부분에서는 크게 조정을 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혹 리가켄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정도 상황이면은 대략 뭐 10%가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니면 10% 이상이거나 아마 11%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적당히 예를 들면 현금도 마련을 위해서 더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DC 관련된 내용이 조금 돌긴 했는데, 뭐, 그러려니 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치고 올라가는, 예를 들면 상승 여력이 더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돌파하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무역협상이 완료되는 구간에서 돌파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드리블 하실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야 되고,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이 조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자리는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요? 우하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방이 경직되면서 어떻게 돼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은 뉴스만 나오게 되면 얘는 위로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가는 것들. 특별히 저 정도 상황에서 10만 8천원에 우리가 보유를 했는데 10만 5,300원이나 뭐 그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가는 것들이 더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매수한 가격보다 뭐 오르지도 않고 뭐 지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 기술적으로는 여기다. 그런데 뭐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부분 우리가 평단 조절 가능한 구간에 있으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 글쎄요.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거래하는 것들은 뭐 가끔 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또 뉴스 터질 때까지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은 우리가 투자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제 2분기 때 이제 중국에 들어간 거니까 3분기 실적 개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시간을 좀 줘야 되는 종목이 JW 중해제약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그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정도 상황이나 또 오늘 증시 눌리는 거에 비해서는 생각해보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시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곧 매수세가 한번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그널로 느끼고 있고요. 보통 보면 이게 여기서 크게 올라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살살 가고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우리가 드리블하기가 가장 좀 편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다음번 양봉 자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후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해 보시고 계속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주가 오늘 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체적으로 뭐 업황이나 뭐 지수를 갖다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이거 뭐 오늘 뭐 이 정도 양호하잖아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매수 들어간 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최근에 들어간 것들은 제가 종목 비중 20%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방은 열어둬야 되니까 사실 여기가 벼 있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좀 뭐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단 조정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눌릴 수 있으나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이던스도 보여드렸고 점차 개선되는 모습도 있고요. LNG 관련된 모습은 또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 중에서 전방 중에서는 굳이 뭐 한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정도로다가 드리블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뭐 어제 뭐 상당히 좀 괜찮았다가 또 눌렸고요. 뭐이 정도에서 뭐다 손대고 그러면 정신없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있잖아요. 턱이지 않습니까? 이 밑으로 다 내릴 만한 내용은 없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배열 종목 아니겠습니까? 정배열 종목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기적으로 어쨌든 시그널이 들어온 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달리는 종목 이렇게 잡아야 되지, 뭐, 별 방법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드리블을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엔진도 전 조선업 중에서도 그 기자재 중에 엔진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 수주 물량도 커버도 되고 한국 수주 물량도 커버할 수 있는 거 엔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루두루 엔진 다 칩할 수 있는 곳이 엔진 다 하는 곳이 한화 엔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엔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눌리는 것 같고는 뭐 크게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다 뭐 일이 일비하다 보면 글쎄요, 정신없고 또 우리가 마음만 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도 역시 20%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글쎄요, 150원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뭐 300원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오후장엔 좀 끝장에는 또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눌리는 날 같은 경우 또 그 저점 노리고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마냥 눌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 종목만 아니더라도 오늘 또 크게 또 음봉 터지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현상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RF 시스템도 오늘 방산주 관련된 부분 대체적으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관계로 같이 눌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 쓸데없이 외국인들이 이걸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보면. 왜 그럴까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눌리는 것 같고, 글쎄요. 제가 볼 땐 플러스 뭐 3, 4%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냥 버텨주죠. 뭐. 그래서 제가 볼 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전
위로 터질 때는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타로 다 어제 장대 양봉 치고 오늘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익 실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드리블을 잘 하고 가다 보면 또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번 털었죠. 매물 소화했죠. 또 매물 소화했죠. 그런 부분인데 시그널은 전체적인 가이던스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들고 가야겠죠.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최근에 보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그 방어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전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LI 진흥선하고도 또 상당히 많은 또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는 스몰캡으로 방산주, 뭐 우리가 방산주 지금 높은 것들은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제가 현대 로템도 제는 보유하고 있어요. 19만 8천 원 정도에 보유하고 있는데, 뭐, 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중이 제가 많았겠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제가 비중 20% 정도 들어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도 컨트롤 하면서 가다 보면, 뭐, 폴란드 2차 계약도 내용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계약이 나왔다 그러면 또 당일날은 또 주가 한번 쭉 치고 올라가면 그날 또 털고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 드렸어요. 그것도 참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 나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홀드하면서 드리블 가는 게 맞다. 뭐 여기 정도 수익에서 뭐 3%, 4%에서 털어버리는 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설사 다시 2분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 글쎄요,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뭐, 특별히 오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아이폰 출시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버티고 간다. 여기서는 뭐 더 던질 사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별로 안 던지잖아. 신경도 잘 안 쓰잖아요. 이게 뭐, 10,000원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주가 수준 가게 되면 뭐 글쎄요 관심을 받을 때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참아주죠. 그래도 관심 받을 땐 또 무식하게 올라가는 게 또 이 종목이기도 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버텨주세요. 자, SOS랩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좀 발표가 있다, 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비중 20%에 잡았는데요. 오늘 좀 많이 눌리네요. 근데 글쎄요, 저는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평단 잡아줄게요. 원래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에요. 기술적으로 하면 12,000원이죠. 뭐 그러면서 평단 조절하면 여러분 한 12,700원 뭐 이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120일 라인이잖아요. 그럼 크게 부담 있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비중 20%에 뭐 플러스 20 더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SS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돌면 또 한 번 더 모멘텀을 발휘하고 갈 수 있으니까 쉽게 버리진 않는 걸로 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뭐 글쎄 어제는 상당히 또 아침에 좋았는데 뭐 오늘 또 주가 전체적인 지수 받아서 눌리긴 하잖아요. 이것도 비중 낮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래쪽에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120이라고 60이라고 갭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일봉은 여기 아래까지 올 수 있어. 충분히요.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 국가대표 AI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내용들 관련된 돌 때 같이 모멘텀을 갖고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모멘텀 들어오면 한 번에 막 쭉 있잖아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또 이거 걸렸으면 뭐 원점 타격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7,370원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다시 또 뭐 더블업 들어간다고 해서 뭐 6,000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전체적인 비용은 1,400원 정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럼 6,600원대 들어가는 것들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 라인 아니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계산을 다 해보고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치고 올라가다가 오늘 또 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엔터는 성수기예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거 지금 JYP 엔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정말 고점 달리고 있는 것들이고, 글쎄요, 쟤들 같은 경우는 위점에서 어떻게 돼요? 버티고 막 가고 갔을 때 얘가 싼 맛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쫄아야 됩니까? 아니잖아. 평단 조절할 수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74,800원 정도의 평단인데 뭐 이 정도 빠졌다고 우리가 겁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자리를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6기자를 121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 들어가면 또 평단 조절해서 또 그 비중 확대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치고 올라온 것들 눌리는 거잖아요. A 구간에는 평단 조절하면서 잡아야죠. 여기서 이제 오버행 떨어지면 그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질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엔터 쪽 관련된 부분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성수기를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장마철에 잠깐 쉬어주는 거 원래 옛날부터 조금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뭐 다음 주에 또 공연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 또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자,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엔터주 뭐 우리가 충분히 또 고려해 볼 만한 것 중에 밸류에이션 가장 낮은 거, 그 엔터 44 중에 밸류에이션 제일 낮은 게 JYP라는 점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T 에너지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네요. 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원래 우리가 오는 자리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래 자리대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후장에 뭐 아래꼬리 달고 들어오면 아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뭐 다 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구간까지.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요. 평단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 여기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봉 체크하면서 평단 조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3만 뭐 7천 원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자, 지금 60% 평단 조절하면 얼마가 됩니까? 저 반 딱 줄어들잖아요. 2,500원 빠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3만 원은 4만 원 언더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들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차피 또 하반기에 또 관심을 또 두산 에너비도 수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관련된 부분, LNG 관련된 부분 다 양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잠시 어떻게 돼요? 충분히 또 제가 볼 땐 고점 대비해서 또 매수세 들어올 만한 구간까지 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쉬지 않고 내려가서 이 구간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스트롱 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정이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글쎄 걱정보다는 우리가 항상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대안을 생각해보고 대응 방안까지 다 썼는데 그래도 안 돼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뭐 어떻게 보면 정리해버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댈 수 없을 때 그때가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복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타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여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요. 이스스펠트 케미컬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크게 뭐 문제 있는 포지션이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A 로직스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순간 거기니까 뭐 우리 7,200원에 잡았는데 지금 한뭐 6,000 뭐 700원, 800원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해 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뭐 내려가도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충분히 모멘텀 받을 땐 또 크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보면 비중이 우리가 좀 많은 게 시프트업이었는데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수익 날 때, 한 종목 정도는 제가 수익 날 때 저 종목을 갖다 비중을 갖다가 축소시킬 겁니다. 비중 절반 정도, 30% 정도 낮춰서 가지고 비중 한 50%로 낮춘 상태에서 드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또 오랫동안 저 상태로 가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고, 저는 걱정을 사실은 안 해요. 저는 충분히 잘 버텨낼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드립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뭐 분명히 우리 가다 보면 어떤 한 종목이 또 수익이 또 나올 겁니다. 그 종목에서 수익 난 비용을 가지고 여기 손실 종목을 좀 정리하는데 비중을 30%만 줄이면 똑같을 거예요. 제가 웬만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30%씩 가니까 거기서 털어내게 되면, 적어도
통퉁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정모 시프트업은 그런 개념으로 다시 비중 50%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얹혀서 또 컨트롤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최근에 보면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비주기 때문에 장비적인 모멘텀이 들어올 때까지는 좀 버텨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올해 내로다가 분명히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안 대고 있는 것들입니다. 버틸 땐 아주 강하게 버텨줘야 되는 것들이고, 종목 특성상 장비주는 원래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자동차 부품 중에 SL은 뭐 가치주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가는데, 뭐 특별히 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31,000원, 뭐 32,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수익이 안 나서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저는 3만 원 밑에서는 무조건 평단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지금도 제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상호관세, 자동차 요즘 최근에 보면 빌빌하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해 주시면 좀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동사가 워낙 PBR이 너무 낮은 상태라서 더 내려가면 또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자, 그런 거 생각을 해보요. 우리가 충분히 드리블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보답을 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요, 분명히. 자, CNC 인터내셔널 이거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뭐, 그냥 짬짬이로다 그냥 넣어놨는데, 이거 뭐 특별히 비중이 있고 막 신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 더 내려갈 때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태인데, 요즘 화장품은 어쨌든 뭐 인기가 좀 많이 있어서 모멘텀이 뭐 1이 돌다가 대형에서 돌다 보면 또 그냥 또 ODM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넣어놓은 건데, 심심할 풀이로 좀 해봤는데 잉그로드랩이 올라버렸어. 아, 진짜 잉그로드랩을 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관심 가지고 일단 지켜보다가 아니면 뭐 그냥 대충 2분에서 버려버리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생각하고요. 지금 현금 비중이 저는 뭐 여력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비중 30%씩 20종목을 해도 나머지 현금 비중이 40%라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20종목을 거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금 비중이 저는 한 38%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딱 커버링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 내가면서 또 여러분 계속 회전율 만들어 나갈 테니까, 다만 7월 한 9일까지는 잘 회전율이 안 돌아갈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올라가주면 땡큐.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뭐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뭐 올라가지 않고 버티고 있거나 뭐 조금 눌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머니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항상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생업에 종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